안녕하세요. 간호강사 유희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저번에 심폐소생술, 자동 심장 충격기, 그다음에 그 이후에 상황별 응급처치 교과서 240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간호조무사 국시의 응급 간호 부분에서는 약 한 4문제 정도는 꾸준히 출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 4문제에서 5문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예상하고 기본 4문제를 본다 그러면 CPR과 자동심장 충격기 그쪽에서 한두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 상황별 응급처치 부분에서 2문제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보시면 크게 응급 간호에는 이 4가지 챕터로 되어 있고요. 지금 상황별 응급처치, 기도폐쇄, 출혈, 창상, 교상, 골절, 화상, 열 손상, 중독, 이 부분에서 한 2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또는 3문제 골라서 낸다고 보면요. 지금 오늘 배울 기도폐쇄, 출혈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이유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인 간호학하고도 많이 겹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응급 간호에서는 좀 빠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도폐쇄 부분이 2008년도, 15년도, 13년도, 21년도, 22년 최근래까지 이물질 제거하는 키워드와 기도 개방하는 방법에 대한 키워드에서 기도폐쇄, 일상생활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고기를 먹다가 또는 떡을 먹다가 기도를 완전 막혀버리는 또는 부분적으로 막는 그 기도폐쇄를 얘기하기 때문에, 그때의 간호활동으로 오는 것은, 응급처치로 오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꾸준히 해년마다 나왔던 것이니까 이번 시간 잘 보시면 편하게 자신감 있게 맞출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기도폐쇄는요, 저산소증입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쉬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 유지가 안 되고 기도가 막혀서 결국은 숨을 못 쉬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기도 유지가 안 되니 산소가 뇌로 가지 못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 4에서 6분, 그래서 저희가 골든타임 5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분 정도 무조건 산소가 뇌에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순위가 기도 유지입니다. 그렇죠? 기도폐쇄의 종류로 보면 완전 기도폐쇄가 있고 부분적 기도폐쇄가 있어요. 부분적인 기도폐쇄 같은 경우는 우리 식당 같은 데 가가지고 뭔가를 먹어서 얹혔어. 뭐가 깝깝하죠. 그러면서 결국 이 공기 흐름을 부분적으로 방해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꺽꺽거리는 소리를 내죠. 그리고 가슴, 목을 막 두드리는 느낌이 주위 사람을 봤을 때요. 답답함을 호소하는, 그게 부분적 기도폐쇄입니다. 그리고 완전 기도폐쇄는요, 이미 완전히 기도폐쇄를 했기 때문에 호흡이 없는 상태에다 청색증, 의식소시 거의 쓰러져 있죠, 이미. 그래서 바로 CPR, 기도폐쇄, 기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응급실 관리는요, 대상자를 부드럽게 흔들어 보고 괜찮은지 물어봅니다. 언어적으로 사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죠. 그리고 환자를 평평한 바닥에 눕히는 겁니다. 앙화의를 취해주는 거고요. 주위 위험을 제거하고 안전한 곳에 눕히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기도폐쇄의 가진 키워드는 하임리히법입니다. 하임리히법, 의사의 이름이에요. 이름에서 따온 건데, 이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이물질이 걸렸기 때문에 기도에 막힌 거거든요. 그럼 대상자 목에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또 물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의식이 있는 경우를 보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자, 스스로 기침을 유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는요. 등을 두드려주면서 막 일부러 기침을 하는 거죠. 그래서 뱉어내는 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우리 하임리히법이라고 하는 복부 밀어내기입니다. 밀어내기. 그래서 여기 등을 쳐주는 거 1번.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내가 의식에 있기 때문에 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서 있는 상태에서 내가 뒤로 가서 명치 어딘 줄 아죠? 명치와 배꼽 중간 부위를 주먹을 쥐고, 한 손으로 주먹을 쥐고 또 한 손으로 또 그 주먹을 감싼 다음에 강하게 아래에서 위로, 후상방, 강하게 복압을 이용해서 이 걸린 거를 토해내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복부 윗부분 후상방으로 힘차게 쳐 올려준다라는 개념으로 하면 하임리히법입니다.
그래서 연속으로 해주면 상당히 배도 뭐 아플 수 있을 만큼 올려주는 거죠. 그래야 이 걸린 거가 복압에서 툭 튀어나오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게 하임리히법. 의식이 있는 경우는 하임리히법을 사용한다. 자, 요 그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혼자 있다가 걸린 거예요. 실제 기도폐쇄가 된 겁니다. 보시면 내가 명치를 내가 두드립니다. 그렇죠? 기침 유도하고요. 무조건 기침을 하고 명치를 두드려보고 이것도 안 되면 내가 혼자서 하임리를 못하니까요. 내가 그 복압을 강하게 내치는 이렇게 힘이 없으면 의자에다가 내가 하는 거예요. 네. 의자에다 내가 기침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옆에는 복부가 배가 많이 나온 분이나 아니면 임산부 같은 경우입니다. 임산부나 비만은 배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배꼽과 명치 이 중간 부위를 찾지 못하니까 바로 가슴 부위입니다. 배가 크게 나온 이 가슴부, 산모, 비만인 사람들 이 부분을 크게 뒤에서 말아 올려주는 자세입니다. 그렇다면 의식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폐쇄. 분명히 뭔가 걸린 건 맞아요. 뭔가 먹다가 탁 킥 하고 딱 쓰러졌어요. 떡을 먹다가 만약에. 그러면 이렇게 눕혀놓고요. 바닥을 눕히고 골반이 걸칩니다. 내가 그냥. 네, 내가 걸쳐 앉아요. 걸쳐 앉아가지고 손깍지를 끼고요. 손 뒤꿈치를 이용해가지고 45도 상방으로 밀어쳐 올려줍니다. 팍 이렇게 위로 올려주는 자세를 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압으로 이 압력으로 걸려있던 거가 툭 튀어나오게끔 해주는 방법입니다. 영아 기도폐쇄의 방법은 좀 다른데요. 영아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좀 글씨보다 그림이 더 이해하기 좋으실 거예요. 자, 대상자가 내가 아이를 목을 받쳐가지고 머리, 배 이렇게 받친 다음에 내 허벅지에 둡니다. 아이를. 그리고 내 오른손으로 아이의 등, 견갑골이죠. 등 쪽을 세게 두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아래로 내려놓고 뒤에서 이렇게 쳐서 등을 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한번 보시면요. 영아의 얼굴을 위로 향하게 하고 턱을 잡고 다른 손으로 영아 머리와 목 뒤를 받친 다음에 영아의 등이 위로 향하도록 엎습니다. 영아를 뒤집어요. 뒤집고 영아의 머리를 가슴보다 아래로 기울입니다. 이렇게 기울이고 손 뒤꿈치로 영아의 등을 5회 탁탁 내리치는 겁니다. 아랫방향으로. 한 손으로 영아의 머리와 목을 받치고요. 다른 손으로 얼굴과 턱을 잡은 뒤 얼굴이 위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나오는지 확인하고요. 이거 4번 여기 옆에 있는 그림처럼 영아의 머리가 가슴보다 아래로 기울인 채 아래로 기울여요. 가슴 중앙 직하부를 4cm 정도 깊이로 5회 압박합니다. 나오게끔 기침을 유도해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영아 기도폐쇄는 이런 방법으로 사진을 보면 되실 것 같아요. 이런 사진. 아, 내가 이렇게 등을 거꾸로 해놓고 때리는구나. 그럼 이제 출혈 부분입니다. 2번. 토탈 7개 중에 지금 두 번째 출혈입니다. 출혈의 원인은요. 어쨌든 외상이겠죠. 그래서 첫 번째 비출혈입니다. 에피스타시스라 해서 코피가 나는 거죠. 외상, 코후빔, 고혈압, 기압 변동, 출혈성 질환으로 해서 비강내, 콧구멍 안에서 혈관 손상을 받았을 때 발생한다. 응급처치 뭐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일 거예요. 보시면 앉은 자세로 고개를 앞으로 약간 숙이죠. 이 그림처럼 뒤로 젖히면 안 됩니다. 자, 코뼈 밑 부분을 잡고 입으로 숨을 쉬게 하죠. 코뼈 밑 입으로 구강호흡 해야 되죠. 입으로 넘어온 피는 어때요? 삼키지 말고 패턴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삼키면요 이게 철분 냄새와 함께 좀 쾌쾌하죠. 그래서 뭔가 비릿한 냄새가 나니까 오심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삼키지 말고 뱉어내 도록. 그다음에 콧등이나 목덜미를 냉찜질하여 지혈을 돕는다 했습니다. 그러면 혈관이 좀 수축하면서 지혈을 유도할 수 있어요. 5번 어지러운 외상 출혈이 지속되면 의사한테 보고한다. 비출혈은 응급처치가 좀 간단하고요. 고개를 앞으로 숙인다. 삼키지 말고 뱉어낸다. 냉찜질한다. 요게 정답입니다. 뇌출혈의 개념은요. 두 개의 뇌압, 머릿속에서 출혈이 일어난 겁니다. 머리를 강하게 부딪히거나 뇌가 부어오르거나 출혈을 일으키는 뇌조직을 압박하죠. 응급처치로는요.
골절이 의심 시 상처 주위를 압박하되 직접 압박하면 안 됩니다. 두개 내 압력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토할 경우는 환자를 옆으로 눕힌다. 머리를 올려주어 두개 내 압을 상승을 막는다. 체온 상승이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기본적인 겁니다. 하나의 팁인데요. 뇌졸중이 있습니다. 뇌졸중 증상 중에 하나가 뇌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있고 뇌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렇게 경동맥을 통해서 피가 이렇게 올라오다가요. 여기가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 막히지 않습니까? 막히면 이쪽에는 이제 조직이 죽는 거죠. 신경이. 피가 안 가니까. 근데 막혔을 때 이 막힌 압력 때문에 밀고 오는 압력은 있고 막히긴 했으니까 이쪽에 이상한 곳이 터져 버려요. 그게 또 뇌출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뇌졸중이거나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들은 뇌경색과 뇌출혈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술 같은 것도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복부출혈이 있어요. 비출혈, 뇌출혈. 이제 세 번째 복부출혈. 배에서 이제 출혈이 일어난 건데요. 외부의 강한 충격으로 복강 내, 뱃속 안에 장기 손상과 출혈로 인해 쇼크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다. 복부출혈 같은 거는 창상처럼 뭔가 찔리거나 뭔가 장기 파열이 있기 때문에 쇼크 발생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응급처치는 우선 금식을 하셔야 되고요. 내장이 밖으로 나온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죠? 복압을 주직에서 배횡하이를 해준댔죠. 누워있는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리는 취해주고 장을 다시 복강 속으로 넣지 않도록 감염됩니다. 그리고 장이 건조하지 않도록 젖은 거즈로 덮어주고 건조 방지를 해준다. 그리고 네 번째, 가장 중요하죠. 쇼크에 대한 응급처리를 시행하죠. 응급처치. 자, 근데 이 뇌출혈은요, 원인이 토열, 위궤양, 식도, 정맥류, 안에 내장의 장기에서 나오는 피가 있고요. 또 폐에서 나오는 피가 있습니다. 폐결에 늑골골절. 그래서 두 군데서 나오는 거죠. 우선 출혈이 일어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쇼크 증상인 혈압이 떨어지는 게 있고요. 혈압 떨어짐과 동시에 과부하가 오는 이제 맥박이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호흡도 상승하고요. 응급처치로는 우선 안정해야 되죠. 금식하셔야 되고요. 이제 쇼크 응급 상황이라 보시고 쇼크 관련 응급처치를 한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기도 유지해주고 바이탈 사인 측정해주고 호흡곤란 시 구토 시 반자율을 취해주고 의식이 없으면 반드시 측위로 옆으로 눕혀서 흡인을 예방합니다. 고개를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옆으로. 출혈률은요. 토혈하고 객혈이 있어요. 토혈하고 객혈. 토혈은 이 구토물과 함께 음식물 찌꺼기가 섞인 출혈이고요. 객혈은 이렇게 보시면 토혈은 위장 내에서 식도정맥류나 위장 이쪽에서 음식물이 동반됩니다. 섞여서. 그래서 이렇게 토하는 거고 객혈은 기침과 동시에 피를 토하는 건데 이거는 폐에 관련된 겁니다. 폐. 그래서 객혈과 토혈은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토혈 같은 경우는 위 내에서 출혈이 있어가지고 토하는 것이라서 검붉은색의 찌꺼기가 섞여 있는 것이고요. 거품이 없어요. 거품이. 그래서 궤양이라든가 알코올성 중독, 간질환 환자들이 식도 정맥류 파열, 여기서 식도 정맥류 파열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굳은 삐떡 같은 피가 좀 굳어있는 형태의 시커먼 피를 쏟는 거고요.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위장 내의 출혈이 장을 통하고 대장을 통해서 대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멜레나라고 하는 흡변을 볼 수 있어서 대변에서 자멸 반응, 즉 그 피가 섞여 나오는 검사를 했을 때, 대변 검사를 했을 때 자멸 반응의 양성을 보입니다. 예, 피 나오는 게 확인이 돼요. 하지만 객혈 같은 경우는 이 숨쉬는 기도, 이거 폐. 그래서 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폐에서 기침과 동시에 나오는 선홍색, 아주 맑은 붉은색이 나옵니다. 음식물이 섞여져 있지 않고요. 근데 기침과 함께 토하기 때문에, 이 객혈을 하기 때문에 거품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거는 얘가 소화기관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항문에서 나오는 대변 검사에서 피가 검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대변 잔혈 반응은 음성이 나옵니다. 뇌출혈 중 그래서 앞에서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 시간에는 뇌출혈까지 상황별 응급처치 뇌출혈까지 했고요. 출혈 그 다음에 시간에 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